오늘은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요 책의 이 블록 B에 해당하는 부분 286페이지인데요. 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고층생활, 전압, 접지, 건강 간 상관관계 이런 내용들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거주하면서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어떤 전압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다.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어싱 발찌에 대해서 간단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싱 발찌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초기에 대량 생산을 했고, 지금 현재 남은 거는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발찌는 우선 편리성이 좀 있어요. 물론 착용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무처럼 늘어나도 발에 끼고 양말을 신고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어요, 착용하는데. 하지만 이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점은 우선은 겨울에 할 수 있다. 어싱을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맨발로 밟기가 참 어려운데, 양말 신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어싱을 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나 이제 뭐 해외 여행을 한다든지 여행에서 이제 시차 적응증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여행을 다니시면서 이 운동화를 신어도 되니까 신은 상태에서 양쪽 발에 차시고 이 어싱을 하면서 하면은 시차 적응증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비를 해 두시면 또 이게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물에 닿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구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생산 계획이 없어요.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받거나 이럴 때 그때만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량별로 단가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한 양만큼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록 B의 그 어싱의 물리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고층 생활,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강에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죠. 다만 이 책에서는 건강관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요, 우선 이 지구에는 이 지상에서 1m씩 올라갈 때 고도가 1m씩 높아지면 200V씩 전압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고도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는 전압이 폭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 1m당 150V에서 100V로 떨어지다가 약 100km에서는 증가가 멈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그 검색에서 대기 전기라고 치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도 전기장을 띠고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차가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으며, 대기 전기는 이 전기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전기장은 번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맑은 날에도 지표면 근처에서는 1m 높이당 100V 정도의 전이차를 갖는다.
전에는 공중전기, 기상전기라고도 하였다. 대기 중에 전기장이 있고 대기는 양전기를 띠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이온화 작용에 의하여 이온이 생성되고 대기에는 일정한 전기 전도율을 가진다. 그 결과 대기 중에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다. 즉 대기 중앙의 양 전기장을 유지하는 에너지, 천둥, 이온의 형성 및 그것과 관련된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 우주선, 에어로솔 등이 대기 전기에 포함된다. 대기 전기장은 네온의 접근에 의하여 뚜렷하게 변화하는데 옛날에도 지상 부근에서는 1m당 100V.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 1m당 보통 여기 나오죠. 200V씩 이 전압이 증가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읽으면 이제 굉장히 또 헷갈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차분하게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자면 일일이 또 유튜브에서 촬영하면서 다 드리기가 어려워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점만 여기서 이야기를 할게요. 당신의 키가 2m이고 운동화를 신고 가정해보자. 발은 땅에서 1cm도 안 떨어져 있을 테고 머리는 약 400V의 전위를 띠는 높이에 있다. 사람의 몸은 전도체이므로 당신의 인체의 전위는 땅 높이에서의 전위와 2m 고도에서의 전위의 평균값 즉 200V가 된다. 만약 지표면에서 약 4m 높이에 있는 2층 아파트에 살고 집안 나무 바닥 위에 서 있다면 당신의 발은 800V인 높이에 있고 머리는 1200V인 높이에 있으므로 전위 평균값이 1000V가 된다. 이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듯 높은 곳에 살수록 인체 전위는 높아진다. 이렇게 높은 곳에 살수록 전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층생활, 전압, 접지, 건강상의 관계. 고층생활의 건강에 해로울까?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 12년 넘게 노인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지층 주택보다 다층 건물에 사는 경우 뇌졸중 발생 위험이 40%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각종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노인 인구에게 추가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상관인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그 같은 상황에 있는 노인들에게 고층 건물 생활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대지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몇백 볼트가 넘는 높은 전위에서 생활하면 체내 전자결핍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해 볼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최근 암지에 실린 분석이다.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교외지역이나 시골 전원지역 거주자보다 말기 암을 진단받을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었다. 일리노이 주립암 기록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4대 암인 유방암, 직장암, 폐암, 전립선 암의 말기 진단 비율에서 시골과 도시 간의 차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약간 낮은 비율로 유방암의 진단율이 두드러지는 곳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몰린 시카고 도심과 그 주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원지역에서 말기암 진단율이 낮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원지역에 거주하는
노년층이 자주 병원을 찾아 연령별 암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런 차이로 폐암 발생률이 지역적 차이까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폐암의 경우는 다르다. 도시와 고층 건물에서 폐와 흡입되는 공기 입자, 양 전하를 더 많이 띠고 있다. 기존의 공기 오염뿐 아니라 전자 결핍, 접지 부족으로 또한 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것이다. 고층에서 지층보다 공기 중에 양전하 입자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산화 스트레스와 자유라디칼이 더 많이 생긴다. 접지 부족이 공기 중 양전하 증가가 소위 빌딩 증후군의 숨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볼 문제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빌딩 증후군이란 특정 건물 안으로 들어가 어떤 이상 증세가 나타나 정확한 변명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증상은 건물 내 특정 장소에 국한될 수 있고 건물 전체일 수도 있다. 전문가도 원인을 모른다. 다만 환기 부족, 실내의 화학적 오염물질, 생화학적 오염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런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고 부적절한 실내 온도, 습도, 조명 등의 다른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건물을 검사해도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싱의 연결의 가능성은 조사해 봐야 한다. 7장에서 논의한 대로 전문가들이 사무실 설비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전자기장이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어싱 연구를 근거로 대저의 접촉이 부족이 그 기여 요인으로 뽑았다. 여기에다 고층에서 양전하량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우리가 간과해 왔던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을 저해하고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지 모른다. 전기장은 교류,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 교류가 그런 것이죠. 전기장은 전기잔과 자기장으로 이루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200V 퍼미러에서는 오로지 직류 전기장이며 옛날부터 존재해온 자연적인 현상이다. 전자기장과 200V 퍼미러에는 서로 다른 것이며 혼돈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상에서 1m당 계속 높은 전압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죠. 100km까지는 계속 아주 높은 전압에 인체가 노출되어 있고, 또 우리의 몸은 뉴런이나 이런 신호 전달을 하는 체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아주 첨단 제품의 컴퓨터, 전자제품 뭐 이런 거와 연관을 지면 아주 전기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잘 보내서 우리 신체나 뇌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데 고지대에 살수록 아니면 높이 살수록 이 전압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전기가 체내에 자꾸 쌓이니까 결국에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이런 전기적 신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지대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고지대에서라도 높이서라도 땅하고 연결해서 살면 도움이 되겠죠. 그럼 땅하고 연결하면 도움이 되냐? 그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어싱의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산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외국에서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애플 화이트 연구를 통해 어싱의 주변 전기장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 같은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산 효과다. 지표면의 전기적 특성과 땅 에너지가 인체의 생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1960년대 초 유명한 그의 저서 물리학의 강의에서 대지의 미세한 에너지를 설명했다. 우리도 앞서 확인했다시피 지표면은 전자가 풍부하고 그래서 음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띄고 그리고 맑은 날 야외에서 신발을 신고 있거나 절연체, 나무나 비닐장판 따위 위에 서 있으면 키가 175라고 가정했을 때 대지와 머리 꼭대기 사이에 약 350V의 전이차가 존재한다. 예, 그림 A가 나와 있죠. 여기 이 사람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의 키가 175라고 했을 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을 계산해 1m씩 100V 넘어가니까 150V라고 봤을 때 350V 정도 머리 부분에는 이 정도의 전압을 받는다는 거죠. 대지가 0입니다. 그죠? 존재한다. 대지는 0V임을 기록하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이차가 350V나 된다면 바깥에 나갔을 때 쇼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는 까닭은 공기의 전도성이 비교적 낮아서 사실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야외에서 맨발로 서 있으면 이 그림에 있는 이 B처럼요, 요 그림이요, B처럼 맨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 접지 상태가 있으면 땅이 0V니까 우리 몸이 전도체니까 그대로 이게 다 0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50V에 해당하는 것들을 밀어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지된 상태가 된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지구 표면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상태라는 뜻이다. 인체는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높다. 따라서 사람의 피부와 지구 표면이 서로 이어져 동등한 전위를 띤 하나의 표면처럼 된다. 비처럼 접지된 상태에서는 전하를 띤 부분이 머리 위쪽으로 밀려나 있음을 주목하라. 이런 차폐 효과는 사람, 개, 나무 등 땅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물체에 존재한다. 원래는 모든 물질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구 전기장의 보호 우산 안에 놓여 있었다. 집안이나 사무실, 실내에서도 어싱 패드 같은 어싱 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보호 효과가 발생된다. 네,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거죠. 원래 대기 중에 1m에 올라갈수록 150V씩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키가 평균적으로 175라고 했을 때도 실제 우리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50V나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공기가 전도체가 아니고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영향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땅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 몸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몸 자체가 0V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50V를 밀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어싱의 우산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지대나 어떤 고층 아파트에 살 때는 꼭 어싱을 하면서 생활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나 밖에 나가서 어싱 많이 해. 그러니까 괜찮아. 안 하는 것보단 100배, 1000배가 낫죠. 근데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압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는 동안에는 굉장히 높은 볼트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정교한 전자제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면서도 어싱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마련을 하는 것들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을 퍼다가 그 자는 곳에나 요만한 대야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그 흙 밟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종종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용이 없죠. 이미 떨어져 있고 땅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이 흙 자체도 전도체는 아니죠.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지 표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에서의 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곳에서의 이 땅을 직접 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체니까 이 보호를 받고 자유전자 유입이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고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압 전기에서 뭐 10만 볼트 막 이렇게 되는 데에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딱 끊었다고 해서 바로 그 배전반에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사람 죽습니다. 타 죽어요. 전기를 끊었음에도요. 그 안에 이게 남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딸려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라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이 흙이라도 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이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밟고서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의 유입은 더 줄겠죠. 대신에 뭐는 더 받아요?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방사능 물질이 더 많겠죠. 안 좋은 파장들을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땅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피치 못해서 고지대에 살거나 피치 못해서 높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꼭 어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마룻바닥이고 아니면 뭐 장판이고 이렇게 깔려 있으면 이거 당연히 어싱이 안 되죠. 그러면 반대로요. 그걸 걷어내고 대리석 같은 걸로 깔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옥이나 이런 돌로 깔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싱이 됩니다. 그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파트를 지을 때 흙을 파서 기둥을 박고 콘크리트를 올리는데 콘크리트에서는 다 이 철근이 들어있죠. 그러면 땅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에까지. 그리고 구조물 전체가 다 콘크리트죠. 그러니까 거실에서 마룻바닥이나 이런 것이 아닌 실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접착제를 쓰지 않고 그 위에 대리석이나 옥이나 이런 걸로 전부 다 시공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어싱이 됩니다. 어싱이 되는 거죠. 보호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을 사실 때 이왕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뭐 상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집을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콘크리트도 다 어싱이 된다 했습니다. 전자들이 올라온다고 했고요. 철근을 타고서도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약해질 수는 있겠죠. 이 지표면에서 많이 멀어지니까요. 약해질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구리봉을 바꾸서 이 저항이 0인 구리선을 가지고서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낫긴 하겠죠. 더 세고요. 자, 오늘 내용은 한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